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오빠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새언니가 말을 꺼냈어요. 오늘 다 같이 외식하는 거 어때요? 갑자기 무슨 외식을 해?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 거야? 아빠가 가족들을 둘러보자 새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날은 아니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난 무조건 좋아. 근데 어디로 갈 건데? 경기도 외곽으로 나갈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드라이브도 하고 좋지. 나는 니들 차 타고 가도 되는 거지? 그럼요. 저도 어머님이랑 할 얘기가 많아요. 내가 딱 보니 니네 약국의 그 꼴통 김약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역시 어머님은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차 타고 가세요. 할 얘기가 태산이에요. 그럼 금방 준비하고 나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당신도 얼른 옷 입지 않고 뭐 하고 있어? 엄마가 아빠를 재촉하자 못 이기는 척 아빠도 준비를 했고 저도 얼떨결에 따라 나섰는데요. 잠시 후 그곳에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고 다 같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새언니가 가족들을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버님이나 아가씨가 반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얘기를 며느리한테까지 한 거야? 아빠가 엄마를 노려봤지만 새언니가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도 가족이라고 하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혹시 저는 며느리라 가족에서 열애시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를 열애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굳이 똑같이 할 필요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지. 가족이라면 사소한 것까지 다 공유를 해야 맞는 건데 저만 열애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뭔데? 다들 너무하신다는 말인 거죠. 어머님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다들 말리기만 하셨다면서요. 그야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난리야. 맞아, 엄마. 굳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한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집에서 가사 일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저도 아빠 편을 들었는데요. 그동안 단 한 번도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는 엄마가 갑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지만 회사 생활이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지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엄마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 다들 힘들다고 하는 그 회사 나도 좀 들어가 보고 싶어. 어떻게 된 게 단 한 명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은 없고 내가 못 해낼 거라는 말만을 하는 거야.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그렇지 않고서야 살기만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 엄마, 우리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잖아. 나가서 일하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렇다니까. 우리 집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닌데 굳이 나가서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다들 고생한다는 그런 걸 나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 그때 네 아빠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나도 멀쩡히 대학 졸업하고 회사도 다니고 그랬을 텐데 결혼하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나는 대학도 중퇴하고 회사 한 번을 다녀본 적이 없잖아. 그게 살면서 얼마나 한이 됐는 줄 알기나 해. 그날따라 엄마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기에 엄마도 우리처럼 행복한 줄로만 알았지만 그날 엄마의 목소리에 애안이 서려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엄마는 우리처럼 행복하지 않았던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엄마 말처럼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잘하셨다는데요. 여느 집들과는 다르게 대학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엄마를 애지중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엄마는 대학 내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전 엄마 사진을 보면 상당한 미인이라고 할 정도로 예쁜 얼굴에 키도 컸고
성격도 좋다 보니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네요. 물론 아빠도 그런 엄마에게 한눈에 반한 채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런 사랑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엄마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할머니가 혼잣소리처럼 아빠가 엄마에게 미쳐서 물불 안 가리고 미쳐 날뛰었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 엄마를 향한 아빠의 사랑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결국 얼마 뒤 엄마도 지극정성인 아빠의 마음을 받아줬다는데요. 아빠가 먼저 대학을 졸업하게 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엄마에게 결혼하자고 졸라댔다고 합니다. 물론 엄마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아빠가 허구한 날 울며 불며 매달리자 결국 엄마는 대학을 중퇴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 바람에 외할아버지께서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셨지만 나중에는 외할아버지도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요. 엄마는 그때 대학을 중퇴한 것을 많이 후회하고 계셨어요. 그랬기에 아빠도 항상 죄인처럼 엄마 눈치를 살폈고요. 하지만 아빠는 평생토록 엄마를 사랑하셨고 많이 아끼셨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간다고 하자 아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엄마가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애안이 서린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기에 아빠와 제가 어쩔 줄을 모른 채 엄마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사실은 어머님이 회사 면접을 보셨거든요? 엄마가 회사 면접을 봤다고요? 네, 근데 단번에 합격을 하신 거 있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꺼냈는데 다들 반대를 하시니까 속상해하고 계세요. 당신 진짜로 면접 보고 왔단 말이야? 아빠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묻자 엄마가 면접을 봤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경력이라고는 없던 엄마였기에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데요. 마침 엄마 친구분이 수출용 상품 포장하는 일을 소개해줬다네요. 물론 그 회사에 엄마를 소개해준 건 아니었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서를 한번 작성해보라고 귀뜸을 해준 모양이었어요. 한참을 설명하던 엄마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자한테 들어보니까 경자도 그렇게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마침 상품 포장을 하는 구직이 올라왔다면서 지원서를 한번 작성해보라고 해서 봤더니 그 자리도 지원자가 많이 몰린 것 같다고 하는 거야. 근데 다들 알다시피 내가 경력이 있기를 해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원서에다 대뜸 안녕하세요. 혹시 아직 채용을 하지 않으셨다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짧게 써서 지원서를 보냈는데 참 신기하게도 구구절절 경력을 쓴 사람들만 보다가 내 지원서가 특이해 보였던지 와서 면접을 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짧은 글에서 알 수 없는 열정이 느껴졌다고 하면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인상도 좋다고 하면서 합격시켜준 거 있지? 엄마 얼굴에 화색이 돌았는데요. 엄마가 신기한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됐기에 제가 물었어요. 엄마, 근데 이상한 회사나 그런 곳은 아닌지 확인해 본 거야? 아가씨, 면접 보는 날 제가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언니도 같이 갔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살면서 면접을 한 번도 보러 간 적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옷도 한 벌 사드리고 화장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운전기사 겸 따라가 드렸고요. 가기 전에 회사도 꼼꼼히 확인을 해봤는데 이상한 회사는 아니고 나름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새언니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기에 아빠와 제가 더욱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요. 아빠와 제가 아닌 새언니에게 먼저 상의했다는 말에 조금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빠와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엄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 다 서운해할 필요 없어. 그동안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반대만 하고 나서니까 내가 유나한테 같이 가달라고 한 것뿐이야. 우리 유나가 옷도 괜찮은 걸로 사주고 화장이랑 머리 손질까지 해줘서 바로 합격한 거나 다름없어.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유나가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들 내 뜻에 따라줬으면 좋겠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엄마의 말투에 결국 우리는 엄마 뜻에 따르기로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새언니가 회사까지 확인해봤다는 말에 더 이상 토를 가는 게 무의미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새언니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새언니는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약국에 들른 오빠가 새언니에게 한눈에 반했고 아프지도 않은데 약국에 매일 들르다시피 했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엄마가 젊었을 때 많이 예뻤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오빠도 엄마를 닮아서 꽤나 훈남이랍니다. 그에 비해 저는 아빠를 그대로 빼닮아서 안타깝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으니까요. 그랬기에 오빠는 누가 보더라도 훈남으로 학교 다니는 내내 오빠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학 때도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지만 오빠는 모범생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궁금한 듯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한데? 오빠한테 맨날 연락하는 그 언니 있잖아. 같은 과 후배라는 언니. 나한테 연락하는 우리 과 후배가 어디 한둘이야? 그렇긴 한데 그때 내가 카톡 사진 보고 엄청 예쁘다고 했던 그 언니 있잖아. 키도 엄청 컸던 그 언니. 아, 지아를 말하는 거구나. 맞아, 지아 언니. 내가 볼 때 그 언니 정도면 진짜 예쁜 얼굴인데 오빠는 그 언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글쎄, 예쁘긴 한데 보면 설레이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예쁘다고 막 사귈 수는 없잖아. 지아 언니가 오빠를 좋아하는 건 맞는 거지? 그건 너야 모르지. 근데 그건 왜 물어? 아니, 오빠 좋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여자친구가 없나 궁금해서 물어봤지.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좋다고 하면 대부분 사귀고 그러지 않나? 그 예쁨이란 정의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지아가 예쁜 얼굴이 맞긴 한데 내 이상형은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연애는 무슨 연애야. 나중에 취업하고 만나도 충분해. 그렇게 오빠는 대학 내내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그 뒤 회사에 취업을 했지만 한동안 솔로로 지냈기에 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거든요. 성준이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오빠가 문제가 있더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대? 오빠 취업한 뒤로 용돈도 주고 해서 좋았는데 회사 그만두면 안 되는데? 오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용돈을 받고 있어?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데 적은 월급은 아니지. 오빠가 받아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며칠 전에도 월급 탔다고 용돈 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회사 문제가 아니라 얼굴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모태 솔로인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난 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니구만. 별게 아니긴 왜 별게 아니야. 엄마 친구 아들들은 대학 다닐 때부터 내내 연애한다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엄마, 오빠는 한눈에 보자마자 설레이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기다려봐. 오빠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여자라고 하면서 집에 인사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봐.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 표정은 여전히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 오빠가 주말마다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주말 아침 일찍 잔뜩 멋을 낸 채 집을 나가는 오빠를 보며 엄마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제게 물었어요. 아무래도 네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지? 그러게, 요즘 오빠가 콧노래도 부르고 평소랑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 그러게 말이다. 혹시 같은 회사 직원인가? 엄청 궁금하네. 아마도 같은 회사 직원은 아닐 거야. 대학 때도 절대로 CC는 싫다고 했거든. 그럼 누가 소개해 준 건가? 이따가 오빠 오면 내가 살짝 떠볼까?
그런다고 네 오빠가 말을 하겠어? 내가 볼 때는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게 맞다면 아마도 바로 말할걸? 제가 큰 소리를 쳤지만 엄마는 그다지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그저 만족해하는 듯 해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온 오빠에게 제가 물었어요. 오빠, 여자친구 생겼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오빠 얼굴에 여자친구 생겼다고 써있어. 근데 혹시 회사 사람인 거야? 난 사내연 애는 딱 질색이라니까. 오빠가 고개를 내젓고 있자 엄마가 물었어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야? 소개로 만난 거야? 아니, 소개는 아니고 저번에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처방 받아서 약국에 갔는데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 뭐? 약국이라고 하면 혹시 약사라는 거야? 오, 약사인데 엄청 귀여워. 특히나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서 더 예뻐. 약사면 눈이 엄청 높고 그런 거 아니니?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내가 한날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로회복제 사러 약국에 갔더니 내가 싫지는 않았던 것인지 한 번은 유나가 활짝 웃어주더라고.